제 환자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68세 박재호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등산도 꾸준히 다니셨고 술도 자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산에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검사 결과 혈관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숨은 가까스로 건졌지만 이후로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 했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활동하기는 어려운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지혈증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속 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의사 최정훈입니다.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70세가 넘은 지금도 여전히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음식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음식들이 우리가 늘 괜찮다, 몸에 좋다라고 믿어왔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까요? 저는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절대로 드셔서는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만 피하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단순히 생활 습관과 식습관만 바꿔서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혈관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조금씩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알고 지키느냐, 아니면 모르고 병원에 실려가느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음식이 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해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절대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불필요한 고통과 후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순대곱창 볶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안주로 또는 별미로 즐기시죠.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이 음식이야말로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먼저 곱창부터 살펴볼까요? 곱창 100g에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3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mg 이하인데 곱창 한 접시만 드셔도 이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곱창은 기름에 구워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성되는데 이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폭발적으로 올리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그럼 순대는 어떨까요? 순대는 돼지 내장에 찹쌀과 당면을 가득 채워 만듭니다. 탄수화물과 포화지방, 그리고 나트륨까지 한 번에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즉, 고지혈증 환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요소가 한 그릇 안에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순대곱창 볶음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지고 짠 순대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덩어리인 곱창이 한 프라이팬에 들어가 고온에서 볶아지면 혈관의 해로운 요소들이 동시에 농축됩니다. 그야말로 혈관을 막는 폭탄 요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69세 박영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순대곱창 볶음을 즐기는 것이 낙이셨습니다. 선생님, 곱창은 스태미나에 좋고 순대는 철분이 많다던데요.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셨죠.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에서 295로 LDL 수치는 210까지 치솟았습니다. 가슴 통증까지 느껴져서 결국 응급실에 오셨고 그제야 이런 음식들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맛은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순대곱창 볶음은 단순히 살이 찌는 음식이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직결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럼 대체 뭘 드셔야 할까요?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다면 등푸른 생선을 선택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오히려 혈관벽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닭가슴살, 두부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양념만 조금 바꾸면 충분히 맛있게 즐기실 수 있고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순간의 맛은 3분, 혈관 건강은 평생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소중한 생명의 길입니다. 순대곱창 볶음, 지금 이 순간부터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꼭 말씀드려야 할 음식은 바로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훌륭한 음식이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노른자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콜레스테롤이 약 186mg 들어 있습니다. 두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워버리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후부터는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달걀을 프라이나 스크램블로 드시는데 이 과정에서 기름이 함께 들어가면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집니다. 즉, 혈관을 막는 두 가지 요인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를 드셨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달걀은 몸에 좋아요. 라며 챙겨드린 것이 오히려 문제였던 겁니다. 3개월 뒤 혈액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310, LDL 콜레스테롤은 23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달걀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라며 당황하셨지만 바로 그 달걀 노른자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달걀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흰자는 충분히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노른자는 주당 2~3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달걀 대신 두부나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 스크램블은 달걀 요리처럼 맛있으면서도 혈관 건강에는 훨씬 이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걀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노른자가 숨은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노른자는 줄이고 흰자 위주로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건강해 보이고 신선한 이미지가 강하죠. 아침에 주스 한 잔을 마시면 활력이 생길 것 같고 심지어 비타민 보충이라며 습관처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당분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사과 주스 한 잔의 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한 음료라고 믿고 마셨지만 사실은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는 껍질과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사라지고 과당 프럭토스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과당은 간에서 곧바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중 지질이 올라가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라며 오렌지 주스를 큰 컵으로 한 잔씩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중성지방 수치가 150에서 280까지 급격히 올라갔고 LDL 콜레스테롤도 높아졌습니다. 환자분은 저는 기름진 걸 거의 안 먹는데 왜 수치가 이렇게 올랐죠? 라고 물으셨지만 원인은 바로 매일 마신 과일 주스였습니다. 특히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단순 착즙이 아니라 설탕 시럽이 첨가된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겉으로는 100% 과즙이라고 적혀 있어도 제조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통째로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어야만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늦추고 혈당과 지질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드시는 양도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과일 주스는 건강을 위한 습관이 아니라 혈관을 해치는 달콤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통과일 형태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먹는다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환자분들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김정미 씨는 견과류는 건강식품이라는 방송을 믿고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 이상 드셨습니다. 좋은 거 먹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지만 3개월 뒤 검사에서 중성지방 300 이상, LDL 콜레스테롤 급상승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뇌혈관이 막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으셨고 지금은 말과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순간의 식습관 방심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피해야 할 음식을 줄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고지혈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야 할 음식을 멀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워낸 자리를 반드시 좋은 습관과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은 혈관을 젊게 유지시키는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 혈관에 쌓인 나쁜 기름때를 청소해 줍니다. 반대로 아무리 나쁜 음식을 줄인다 해도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따라주지 않으면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매일 먹는 음식에 의해 조금씩 변합니다. 음식 속의 영양소는 혈액을 맑게도 하고 반대로 탁하게도 만듭니다. 따라서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은 혈관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순대곱창 볶음.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나트륨이 동시에 높아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둘째, 달걀 노른자. 고콜레스테롤의 덩어리로 특히 60대 이후 대사 능력이 떨어진 몸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셋째, 과일 주스. 신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분 폭탄으로 혈중 지질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위 3가지만큼은 아니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음식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음식들은 우리가 너무 자주 섭취하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라면과 인스턴트 식품. 62세 남성 환자분은 밥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주 3회 이상 라면을 드셨습니다. 라면 국물만 안 먹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나트륨 과다와 포화지방 섭취로 혈압이 상승했고 중성지방 역시 250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약물 조절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둘째, 튀김류, 치킨, 돈가스 등. 58세 여성 환자분은 손주와 함께 주말마다 치킨을 즐기는 게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LDL 수치가 200 이상으로 치솟고
복부 CT에서는 지방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한두 번 먹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쌓여 건강에 큰 부담이 된 사례입니다. 셋째, 빵과 케이크 같은 제과류. 65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카페에서 달콤한 빵과 라떼를 즐기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소식하는 편이었지만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은 280, 중성지방은 310까지 상승했습니다. 버터와 설탕이 결합된 제과류가 혈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보여준 경우입니다. 이처럼 라면, 튀김, 빵과 케이크는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방심 속에서 꾸준히 쌓이며 혈관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숨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반대로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간단히 5개 종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실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으시면서 이번에는 꼭 식단을 변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가 좋습니다. 둘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같은 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 등은 단백질을 공급하면서도 콜레스테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넷째, 좋은 지방입니다. 견과류, 소량,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갑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활 처방인 셈이죠. 여러분, 오늘 무심코 먹은 한 끼가 내일의 혈관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순대곱창 볶음, 달걀 노른자, 과일 주스는 피하고 좋은 음식과 꾸준한 운동으로 내 혈관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을 되돌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과 반대로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야 할 음식은 순대곱창 볶음, 달걀 노른자, 과일 주스였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좋은 지방,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었죠. 마지막으로 여기에 하루 30분 빠른 걷기라는 습관을 더한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쌓여 내일의 혈관을 결정하고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순간의 맛을 위해 평생의 건강을 잃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나는 내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선택하고 좋은 습관을 실천한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을 되돌리고 활력 있는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올바른 정보와 실제 사례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